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 주택시장 과열을 틈탄 외국인들의 원정 투자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이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 중이라고 지난 3일 밝혔으며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만 4,473채를 샀고 이 중 강남 3구는 1,152채이며 국가별로는 중국인과 미국인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난 3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연평균 가구 소득 대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비율인 PIR은 12.13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월급을 지출하지 않고 계속 모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간이 12.13년 걸린다는 뜻이며 이번 조사는 시도별 연간 가구 평균 소득과 한국감정원의 시도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토대로 했습니다. 7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2011년 4월 이후 1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 0.89% 올랐고 전세가도 그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폭이 커진 0.51%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지합니다. 67억 원, 그리고 무려 120억 원어치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들은요, 대체 이렇게 큰 자금을 어디에서 가져온 걸까요? 국세청이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구입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의 숫자는요, 무려 3채 중에 1채꼴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의 한국 부동산 시장은요, 이렇게 소수의 매매가 키운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시 소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장님과 시장 상황 살펴보고 또 저희가 집중해볼 부분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장님의 간단한 의견도 들어보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2020년 세법 개정안 내용까지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수도권 지역의 이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예견됐던 부분이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이제 서울 국립외교원이라든가 조달청 부지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들을 이용을 해서 공익성이 강조된 청년임대주택이라든가 신혼희망타운 이런 것들을 짓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3기 신도시의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높여서 기부 체납을 통해 실제적으로 임대라든가 실제적인 공적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내용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거기에 또 이제 재건축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은 용적률 상향, 실제적으로 기부 체납 50% 정도 하게 되면 용적률로 500%까지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에 5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다만 공적 임대주택, 공적 재건축일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SH공사와 LH공사가 주관이 돼서 진행하는 재건축 단지다. 또 그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현지민들이 SH공사나 LH공사가 진행하는 재건축 단지, 재건축에 관련된 물량을 얼마만큼 또 동의를 해줄지가 관건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물량들의 공급은 실제적으로 당장 보여질 수 없는 물건들입니다. 짧아야 5년, 길으면 10년 이상 걸리는 물건들이고요. 실제적으로 바로 눈앞에 내년, 후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단지들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개인적인 소견은 지금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들 또는 재개발 단지들 이런 지역이 용적률을 풀어주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추가 공급이 생길 테고요. 이런 것들은 단기일 내에 1, 2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 생깁니다. 거기에 재개발 관련된 내용 또 기부 체납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향해서 실제적으로 그만큼 차익을 줄여주게 되면 어느 정도 공급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어차피 2년 전에 발표되었던 수도권 지역의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30만 가구 공급하겠다라는 내용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다음 주까지 준비를 좀 해보고요. 2020년도 세법 개정안이 이제 7월 22일 날 발표가 됐죠.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실 필요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 실제적으로 세율 인상한다라고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최고가의 주택 94억 원이 초과되는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6%대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는 3.2%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배 정도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2주택 이하인 경우, 집이 주택이 2채 이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주택도 포함됐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들, 특히 이제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세 저항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현행은 최고 2.7%까지 종부세율을 현재 0.5부터 2.7까지 현재 어떤 그 세율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거를 0.6에서 3.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대부분의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서울 지역, 특히 서울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조건 따졌을 때도 무조건 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지금 현재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계속 시끄러워 볼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세금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에 맞는 각각과 개별적인 어떤 세금을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1주택자들 실제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세금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또 그에 관련된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특히 이제 고령자인 경우에는 어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세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었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 공제율을 플러스 10%포인트를 인상을 했다. 공제를 더해주겠다. 그 대신에 나이가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60에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20%, 또 65세, 70세 미만인 경우 30%, 만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 돼야지만 40%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보유 기간도 따지겠죠. 이거는 현재 실제로 연령만 가지고 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보유 기간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5년이냐, 10년이냐, 15년이냐 따라서 최대 50%까지 현재 공제를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나이와 보유 기간을 갖추게 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빠르게 진행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적용 시기는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양도소득세율에 이제 거주기간이 요건이 추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으면 괜찮았습니다. 10년 이상만 하게 되면 80% 정도 공제를 받았는데요. 그 대신에 조건이 있죠. 1세대 1주택일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보유 기간만 가지고 거주는 따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걸 나누어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따집니다. 그랬을 때 거주 기간이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공제율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당연히 거주 기간 실제로 40%, 보유 기간 40%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거를 현재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2021년도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인상, 실제적으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 있죠. 현재 1세대 2주택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 거기에 또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플러스 20%였지만 그런 부분은 10%씩 또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과세율 인상에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까지 포함시킨다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분양권도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었지만 분양권을 가진 사람도 주택수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라든가 분양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보실 필요 있고요. 그렇지만 세율 인상은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내년 6월 1일까지 그 전에 물건을 정리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매물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보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주택수를 분양권에 포함시키는 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꼼꼼히 다시 한번 짚어보실 필요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라든가 법인의 보유세 강화, 법인에 관련된 어떤 그 세금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는 실제적으로 주택에 어느 정도 세액 부담을 비율을 따지느냐, 전년도 대비 올해는 얼마 정도까지 올리느냐 그 상한선이 있습니다. 세 부담 현재 상한 비율이 있는데요. 그 상한 비율을 실제적으로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그대로 150%고요. 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2주택자인 경우에는 300%, 200%에서 300%로 올라갔습니다. 100%가 올라갔고요.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300% 그대로 갑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2주택자 이상 되는 부분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주택자 이상이 된 사람들,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2주택자 이상 되는 사람들 집 한 채만 남겨두고 집을 팔아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3주택 이상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겠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법 기준이 다주택자를 향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세금을 더 부과하는 기준을 잡았는데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300%까지 동일하게 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조세 저항을 조금 더 생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주택자 이상만 조금 더 불리한 조건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3%에서 6%대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종부세율이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3%, 3주택 이상인 경우에 6%까지 현재 종부세를 적용을 하고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했을 경우에는 추가 세율을 10에서 20% 정도를 더 부과시키겠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최대 25%까지만 내면 되죠. 10에서 25%. 거기에 플러스 20%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더 커질 테고요. 이 부분도 20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정리를 하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관련된 법인 소유 주택들이 올해 안에 조금 더 많이 물량들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법인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보통 6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6억 원의 기본공제가 없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양도세나 상속 증여를 받을 때 실제적으로 분할 신고라든가 상속세 신고 기한은 보통 6개월 정도였습니다. 6개월 정도 되는 날까지 현재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 어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걸 9개월로 늘려줬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이 내용은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상속 증여를 통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부담을 현재 조금 더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고 또는 조세 저항을 좀 막아보기 위한 조건이 아닌가. 2021년도 1월 1일 결정 경정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장기 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실제적으로 장기 임대주택 같은 거 8년 이상 되는 거겠죠. 당연히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고요. 전년 대비 5% 정도 임대료 상한선에 걸릴 테고요. 당연히 기준시가는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인 조건이 돼야지만 장기 일반 임대주택이 될 테니까요. 그 조건이 실제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50% 정도를 적용을 합니다. 10년 이상 임대시는 70%고요. 이게 2022년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거를 2년을 줄인 겁니다. 올해 말로 끝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임대주택에 관련된 임대주택 사업자들한테 혜택은 이제는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다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매수 대상 토지 특례 실제적으로 매수를 하느냐 보상을 하느냐 협의의 보상들을 통해서 진행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토지 수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매수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해당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에서 실제로 어떤 규정하고 있는 그 기간을 2020년도 12월 31일에서 22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겠다. 특례를 더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얘기는 그린벨트부터 해서 현재 공익용 용지부터 기본적인 어떤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용지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현재 이제는 2년 정도를 또 특례를 더 연장시켜주겠다. 개발하기 위한 조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올해 또 수도권 지역에 또 보상금이 한 30조 이상 풀리기 때문에 그런 조건도 이제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현재 농어촌주택 취득했을 때 혜택을 줬는데요. 적용 기한을 이제 예전과 똑같이 올해 안에 종료시키겠다 그 내용이고요. 농어촌 주택 취득자는 일반 주택, 실제적으로 농어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반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적용 기간이라든가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현재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연장을 시켰고요. 면적 제한 없어졌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농어촌에 관련된 또 주택을 더 부양시키기 위한 조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세금이 내년부터 이제 적용될 테고요. 굉장한 조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장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은요, 그야말로 더 이상의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에 대한 세 부담이 확실하게 커진 모습이고요. 자, 이러한 시장 상황일수록 정말로 좋은 지역에 제대로 된 부동산을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바로 그런 지역을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 기호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수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9호선 삼성중앙역 근처에서 복층형 방 3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가격 보시죠. 약 5억 5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보통 강남권의 오피스텔은 원룸이나 투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3룸 오피스텔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자, 위치가 강남구 삼성동인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도시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투기적으로 묶인 지역이죠. 삼성동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역의 투기 또는 투자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앙역에서 도보 약 3, 4분 거리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돼 있고요. 또 임차인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개발 면적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규제가 들어가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또 변화가 생길 지역입니다. 학군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 경기고등학교부터 휘문 또 봉은부터 진선여고까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특목고 자사고가 없어지면서 수요가 다시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 쇼핑몰부터 해서 현재 공항터미널이라든가 백화점 면세점 또는 공원시설들이 같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공연장도 많죠. 이 주변 주말마다 공연시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현재 그 주변에 탄천 정비부터 한강 정비권역까지 다 들어가고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통해서 복합환승센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국제업무 마이스 산업단지와 현재 그 현대자동차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발되는 면적, 당군 일의 서울시 또는 강남구에서 개발되는 면적 중에는 가장 큰 면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또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현재 GTX A노선, C노선, GTX, KTX 공영구간, SRT까지 연결되겠죠. 위례신사 급행철도까지 지하공간의 개발이 6층까지 또 이루어집니다. 6층까지 개발되고 이용객을 위해서 또 현재 상권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현대자동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면적, 가장 큰 높이를 자랑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변에는 업무시설과 호텔, 전시와 도시 광장들 같이 만들 테고요. 고용 창출이라든가 세수 증가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가격은 5억 5천만 원부터 7억 5천만 원까지 굉장히 저렴합니다. 임대 금액은 4억 5천에서 6억 2천만 원 정도, 실투자 금액은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월세 같은 경우도 현재 보증금 2천만 원, 월 180만 원에 임대 중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료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대출 금액이 3억 8천5백부터 5억 2천만 원까지, 따라서 실투자 금액이 1억 4천5백에서 1억 5천5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강남구 삼성동 중심 중의 중심이고요. 교통, 업무, 인프라 당연히 우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변에 또 이제 임차인들의 소득 수준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임대 시세와 배후 수요가 당연히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강남 최대 개발로 인해서 규제적인 만큼 앞으로 향후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또 현재 그 규제를 벗어나는 면적 이런 것도 따져보시면 어떤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이 지니고 있는 미래 가치 그리고 호재 대비해서 저렴한 부동산으로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재역 근처에서 이번에 상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의 가격 보시죠. 자, 상가의 시세는 약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꼬박꼬박 월세 받는데 미래를 상상해 보면서 상가 이번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상가를 만나볼 곳이 서초구 서초동인데 이곳 어떨까요? 네, 이번에 개발된다는 현재 국립외교원 바로 건너편 쪽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런 효과도 이제 이 주변을 또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GTX 신호선과 현재 그 주변에 신분당선 또는 현재 3호선 교체하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실제적으로 GTX 신호선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 여건이 상당히 우수할 수밖에 없고요. 전철역에서 도보 1분 거리밖에 안 되는, 또 서초YC에서도 현재 실제 차량으로 한 3, 4분 거리밖에 안 되는 조건이고요. 재건축이라든가 현재 업무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권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준공 완료돼 있고요. 강남역 신문다선 양재역 현재 대로변 바로 이면에 있습니다. 건너편 쪽에는 재건축 단지 5,000세대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롯데라든가 삼성, 강남 또 그 주변에 업무 시설이 밀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굉장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역과 양재역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 그 주변의 상업시설과 또 같이 연결이 됩니다. 당연히 직장 인구가 많게 되면 그 주변 상업시설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각종 다양한 업무시설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주변에는 강남권역과 고속버스 또는 현재 양재권역까지 또 그 주변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외교원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 현재 600세대 정도의 현재 청년이라든가 신혼 희망타운을 짓겠다 그 내용이고요. 거기에 서초구청과 양재역 그 주변을 봤을 때는 현재 개발되는 면적들이 워낙 크죠. 그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개발 효과가 더욱더 클 거고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서초구청도 복합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률도 또 충분해지는 지역이고요. 아래쪽에 양재 IC에는 현재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들어가는 R&D 복합구역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직장인 구성이 좋아지는 업무단지가 또 만들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생산 고용 창출 효과가 워낙 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GTX 신호선은 삼성역 다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파급 효과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고요. 현재 개통되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착공이 중요하겠죠. 이제 곧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착공을 하고 개통되기 전까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임대료라든가 투자 가치까지 오를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3억 1,6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까지. 임대 예상 금액은 3천만 원, 보증 금액 월 130에서 180만 원 정도.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까지. 실투자 금액 6,600에서 1억 6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는 상당히 더욱더 높아질 거다. 수익률도 높고요. 강남대로 직장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당연히 풍부해지고 더욱더 늘어날 겁니다. 역세권 개발 통해서 당연히 투자 가치도 높아지고 교통여건 개선, 그 주변의 임대료 상승 같이 연결될 겁니다. 초역세권이다 황순역이기 때문에 3호선과 신문당선 GTX까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상가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상가 투자할 때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거 꼽아볼까요? 장기적으로 이제 임차 수요를 계속 바라보고 지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 꾸준하게 임대 수요가 만들어지는 지역들,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들, 이렇게 초역세권 이런 지역에 들어가시게 되면 당연히 실패는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들어가셔야지 그냥 신도시급 또는 새로 만들어진 지역의 신흥 상권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또 기본적인 상권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탄탄한 상권이 잘 갖춰져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무료 세미나와 그리고 무료 전화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향후 투자 유망 지역을 알려드리는 자리고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도 있고요.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1:1 전화 상담까지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예약 전화는 02-3153-2668번으로 많은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영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0.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9%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7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8.7로 전월 대비 17.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6.17 대책의 발표로 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살짝 보니까 우열을 가리기 힘든 지역들로만 가져오신 것 같거든요. 살짝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정말 주변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먼저 논현동을 가볼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용산구 한강로에서 다세대 주택을 핫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핫한 지역으로 강남구와 용산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남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7호선 논현역 역세권에서 한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남 중에서도 강남으로도 볼 수 있는 곳 바로 논현역 가보겠습니다. 논현역 근처인데 정확하게 주변 입지가 어떨까요? 네, 일단 지하철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7호선 논현역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9호선 신논현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논현역과 신논현역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강남역이 있잖아요. 강남역 중간에 강남동 버스 대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곳을 지나다니시면서 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서 있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140여 개의 버스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서울 전 지역 다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조금 외곽을 한 번에 간 기억도 있기 때문에 외곽도 굉장히 편안하게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신혼부부분들이 이곳에서 살아보실 때 정말 누릴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강남역이라고 하는 곳은 일부러 우리가 약속 정할 때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인프라가 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것, 놀 것, 볼 것, 그리고 공부할 것, 그리고 큰 대형 서점까지 정말 없는 것이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곳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상인분들이 있습니다. 상인분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테헤란로의 직장인분들의 수요까지도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차병원 사거리 쪽을 좀 주목해 보시면 이곳이 의료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병원들이 생기고 관광객들의 수요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병원들이 하나하나씩 생기고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직주 근접에 깨끗한 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신혼부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강남에 되게 살고 싶어하는 로망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신혼부부는 특히 너무너무 비싼 아파트 값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곳에서 미리 그 생활권을 접근해 보셔서 한번 느껴보시고 점점점 이제 투자를 해서 늘려가시는 방안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만큼요. 입지가 든든한 곳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논현역의 신논현역, 강남역 다 코앞이니까 서울 안에서 어디든 정말 입지가 이동하기 편리할 것 같고요. 생활 인프라도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참 있을 게 다 있는 동네인데 또 항상 개발이 이루어지는 동네가 여기 아닐까 싶은데 개발 어떨까요? 네, 강남 쪽은 사실 개발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큰 호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의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호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워낙 이제 대형 규모로 형성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국제 업무나 전시, 컨벤션, 스포츠 문화 이런 마이스 산업을 성장시키자라는 목표로 서울시의 핵심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35,000석 규모의 야구장도 들어가고 숙박시설도 정말 900실이나 들어가고요. 수영장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획하고 있는 GBC 빌딩이 105층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1층부터 105층까지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는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잠재적인 수요층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도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서울시에서는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영동대로 복합 개발 소식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복합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큰 규모로 탈바꿈이 됩니다. 영동대로가 이제 삼성역 사거리를 시작으로 코엑스 사거리까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는 지하 6층 대규모로 생기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냐면 철도 통합역사, 버스 환승센터, 공항 터미널, 주차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시민 편의 공간까지 하나하나씩 잘 넣겠다라는 방침이고요.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곳을 당연히 지나다니는 분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예상하건대 하루 유동인구만 6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도와 지하철, 버스 한 곳에 모이게 되기 때문에 정말 지방에서 서울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한 곳에서 모여서 오가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대중교통의 허브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활성화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하철 9호선의 활성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호선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정말 9호선이 지나가는 직가는 왜 이렇게 빠르게 상승폭이 나타나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9호선이 지나가는 직가의 평균 시세가 굉장히 빨리 오를 만큼 와 정말 9호선은 황금 노선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이 9호선이 지나가고 또 9호선의 3단계 연장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교통의 호재는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에 산다는 장점이 워낙에 크니까요. 특히 젊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강남에 너무나 살고 싶은데 아파트는 내가 접근하기에 장벽이 너무 높으니까 다른 유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투룸 다세대 주택이면 내가 좀 접근을 해보지 않을까 욕심이 날 것 같은데 투룸 시세 어떻게 돼요? 네, 일단 주변에 이제 시세를 확인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요즘은 강남에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 대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 매매가가 한 4억 3,500에서 4억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3억 1천에서 3억 5천만 원이고요. 실제로 투자하실 금액은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월세 시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40만 원 굉장히 월세에 잘 나오는 지역이고요. 대출 2억 2천에서 2억 4천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2억 1,500에서 2억 3천 정도 형성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이 확실히 돋보인다고 하니까 한번 주변 시세를 알아보신 다음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강남구 논현동 내가 여력만 있다면 투자를 다들 원하실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강남에 정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것이 교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잘 마련된 교통의 기반 시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호선의 3단계 연장의 호재까지 있다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지나다니는 곳이 되겠고 더욱더 편리함을 느끼면서 더욱더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각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통의 호재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테헤란로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실 걱정 당연히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하실 때는. 그래서 주변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로 점심시간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빼곡한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직장인 분들이 많아서 멀리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좀 워라밸을 형성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수요를 받아들이기만 해도 공실 걱정은 전혀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는 넘쳐나는데 이제 공급이 많이 없는 지역이다. 희소성이 있다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리겠는데요. 이곳은 집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빌딩이 지어지면 또 바로바로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난다라는 말이 되겠고 계속적으로 집의 수요층은 늘어나는데 계속적으로 지어지는 집은 많이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매물이라는 면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좀 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정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교통망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교통 호재도 있고요. 수요도 충분하니까 뭐 이곳에 투자를 한다면 공실 걱정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저희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떤 거 유의해 볼까요? 특히 이런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주차장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를 놓으실 때도 특히 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정말 주차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강남 같은 지역은 내 집 안에 편안하게 주차할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시세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차장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점들 확인하시면서 강남구 논현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층들의 선호도 높다고 하네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지역도 기호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인데요. 4호선과 6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삼각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투룸 구조의 다세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인기가 강남 못지 않은, 아니 요즘은 뭐 이슈가 더 많은 지역이 바로 용산 아닐까 싶은데요. 용산 안에서 한강로 2가거든요.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지하철로 간편히 말씀드리면 4호선, 6호선 같이 지나다니는 삼각지역에서 도보로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지역에서 나오면 바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편리한 위치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주변을 좀 살펴드리면 한강이 인접을 해 있어서 한강까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조망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촌 한강공원을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운동시설과 또 조깅할 수 있는 곳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숲세권에 산다라는 느낌으로 살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골목을 보면 중소기업 등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런 중소기업들에서 다니는 많은 직장인분들의 수요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조금 한 정거장만 걸어가면 이태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태원에 또 편의시설 없는 건 없잖아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쇼핑하고 싶은 거,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중심 쪽이잖아요. 서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가도 가깝고요. 여의도를 가도 가깝고 종로를 가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약속이 있든지 내가 특히 어디 직장을 다니든지 멀지 않은 거리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는 정말 황금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또 떨어져 있으면 아쉬우니까요. 여기에 딱 붙어있는 지역으로만 찾아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삼각지역 코앞이라고 하고요. 정말 황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안에서도 또 숲세권, 그린라이프를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자, 용산이 시끌시끌한 게 뭐 미니 신도시의 개발이 뭐 이루어진다 이런 소식들이 있던데 이게 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뉴스를 보면 용산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용산 소식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용산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부촌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면 지금 변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욱더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큰 호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소식입니다. 용산 정비창 이게 항공으로 딱 위에서 찍으면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저도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그 정비창 부지 자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안에 어떤 것을 넣었냐면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그것도 8,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고 부지가 워낙 넓고 또 서울 한복판에 생기기 때문에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 신도시 하나가 더 들어온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의 상권이 당연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세대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 추진 사업인데요. 한남 뉴타운 중심에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입지에 프리미엄 단지 아파트들이 하나씩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도 부촌인데 더욱더 부촌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는 이유 자체가 왜냐하면 노른자 땅 위에 굉장히 고급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된다면 서울의 핵심 입지에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주변의 집가를 굉장히 크게 견인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한남동 고가 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있는 지역이 수혜 지역이다라는 것인데요. 한남동은 부촌이고 계속적으로 정말 아파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뭐 더일이나 라이더 한남 같은 경우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런 것들이 정말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집가 자체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옆 동네가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옆 동네도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집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주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산 민족공원 개발 소식인데요. 용산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서울 한가운데 큰 녹지가 마련이 되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저는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치도 좋고 부지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게 되고 또 주변의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좋은 곳에서 녹지를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호재들이 주변을 좀 좋게 하고 더욱더 개발시키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체된 도시가 아니라 무럭무럭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집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집가 상승의 여력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올랐을지 궁금해요. 투자 금액이 지금 투룸 기준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약간 이 지역 자체가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옆 동네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인데요. 매매가가 4억 4천에서 4억 6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1억 7,500에서 1억 8,500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한 2억 6,500에서 2억 7,500만 원 정도에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을 본다면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요, 용산 안에서 아직은 시세 반영이 덜 된 좀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용산구 한강로 2가입니다. 좀 늦지 않았을까 용산에 투자를 망설이셨던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용산의 미래를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훌륭한 동네지만 용산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나중에 전혀 후회 없는 좀 안전한 동네가 바로 용산이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지금도 사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했던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하나하나씩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부촌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원래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택도 없는 가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내가 좀 여력이 된다면 미리 좀 투자하면 좋을 동네가 바로 이곳이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이 완료가 된다면 일대 동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그런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우수한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의 집가 견인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4호선, 6호선 삼각 지역에서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처음으로 교통을 보시잖아요. 왜냐하면 교통이 좋으면 나중에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자리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지금 TV에서 저 사람은 1분이나 그랬는데 정말 1분 내가 걸어갔을 때 그 정도 걸리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교통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삼각 지역에서 바로 나오면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정말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통의 호재 그리고 교통의 장점이 매우 큰 매물이다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안에서도 1분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가격이 되기 전에 좀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그래도요, 저희가 용산이라고 아무데나 막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유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용산 투자하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곳저곳 많이 다니시는데요. 저는 직접적으로 임장 활동을 통해서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용산 중에서도 이 장점이 있구나. 내가 봤을 때 이런 단점이 있구나. 지금 지하철역과 1분 거리인데 정말 내가 걸었을 때 1분이구나. 주변 시설들이 굉장히 허름하지 않고 잘 갖추어져 있구나. 내가 생활할 때 굉장히 좋겠다. 이런 것들을 직접 발로 뛰고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에 투자를 하시려면 내가 가고 싶은 지역들을 골라서 임장 활동을 여러 번 해보실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삼각지역 1분 거리에서 함께했습니다. 용산구 그리고 용산 안에서도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한강로 2가에서 투룸 다세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용산의 프리미엄 누릴 수 있는 주택 상담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른 문의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주신 최현희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풍성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